우리 증권사들의 레포트를 봐도 그렇고요. 이 기레기들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이게 참 희한한 소리를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는 소리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웃기는 소리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예상보다 더 노는 깜짝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뭐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나올 거다. 얘가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익이 50억이었는데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삼성전자도 실적이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실적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적을 까고 놓고 봤더니 150억이 났네. 이게 깜짝이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좋다고? 이게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50억이 나올 것 같은 작년에는 50억이었는데 이 50억이었는데 삼성전자 거 좋고니까 이번에 실적이 왕창 좋아가지고 한 150억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놀라울 만한 실적 뭔 소리인 겁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전망된다 그러면 전망치 자체를 계속 올리고 그리고 계속 매수를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참 희한한 소리들만 해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헛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앞서 오전에 갔던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헛소리가 참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 글로비스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얘들이 내심 이 종목을 다루는 이유하고 겉에 나오는 거하고 이게 편차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가 이게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본인들도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놓고 이제 속으로 괜찮기는 괜찮긴 개코가 괜찮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 마음이 완전히 다른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주로 이제 기관들이 아주 특정한 모멘텀에 이제 환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이건 뭔 소리가 나왔었냐 한번 좀 보시죠. 글로비스 해운주 중에서 유일한 급락이랍니다. 해운주 중에서 유일한 급락. 앞에서 그랬었죠. 해운주 중에서 유일한 급락. 글로비스가 해운주야? 그러면 그 앞쪽에 이게 망했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보죠. 망했던 이런 식의 관점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한계 기업들 중에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 DHX 컴퍼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회사 지금 이 회사는 뭐로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따라서 얘는 자전거주이기도 하고 유통주이기도 하고 IT주이기도 하고 음식료이기도 하고 화장품주이기도 하고 담배주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까? 의료기기주이기도 하고 농산물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화장품주 중에서 유일한 급락, 전자담배주 중에서 유일한 급락, 음식료 중에서 유일한 ICT 중에서 유일한 급락 뭐 이렇게 얘기 들어가겠네요. 필요에 따라 SK 네트워크스로 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사업 분야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그야말로 완전 만물상 기업이죠. 이거 한국 증시 대표 만물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SK 그룹에서 이런저런 자다리한 거는 전부 이 회사에다가 다 갖다 몰아넣어버렸어요. 이거 SK 네트워크스에다 뭐 주유소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 SK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가 SK 이노베이션 쪽에 정유소 쪽 이쪽 주유소도 있고 SK 네트워크스 정유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유소도 있고 다 틀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분야가 지금 얼마나 많냐라고 하면 휴대폰 유통도 있고요. 통신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트레이딩도 있고 자동차 관리도 있고 환경 가전도 있고 호텔도 있고 데이터 비즈니스도 있고 그리고 정수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석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로봇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죠. 딱 껴있거든요.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 들어갔으니까 로봇주들 같은 경우 이건 편에 따라서 지들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본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을. 그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삼성물산은 유통주 중에서 유일한 상승 이렇게 그냥 상사주 중에서 유일한 상승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전쟁이 끝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예, 약세 쪽에 들어가 보면 LX 인터라든가 지금 요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밀리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럼 삼성물산은요? 지금 얘네들 적용시킨 걸로 친다라고 하면 자 이게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바이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리조트 중에서 유일한 두 자릿수 급등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패션주 중에서 유일한 두 자릿수 급등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삼성물산이 패션 때문에 올라가요? 아니죠. 삼성물산이 패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건설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삼성물산 하면 그중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저 많은 내용 중에서 딱 두 개잖아요. 삼성물산의 핵심적인 모멘텀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그리고 건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지금 패션 때문에 올라갑니다. 리조트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대글로비스는 뭐 하는 회사죠?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 기본 사업 같은 경우는 물류기업입니다. 물류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보유해 가지고 요거 하는 요런 거 같은 거 물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같은 거 유통하는 거하고 이걸 다루는 기업이에요. 현대글로비스. 이렇게요. 유통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물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퍼센트로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글로버스의 경우는 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이 전체에서 20%가 채 안 됩니다. 글로비스. 이 종목의 핵심적인 모멘텀은요. 가장 큰 핵심적인 모멘텀 이거 어디에 들어있냐라고 하면요. 이거예요. 이 종목. 이거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저 앞에 저 먼 옛날서부터.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군이 역할하는 이겁니다. 이거.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승기 및 지배구조 개편은 10몇 년째 이거예요. 계속. 10몇 년째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이슈만 나왔다 그러면 어김없이 올라 들어가는 게 이 글로비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도 현대차 올라 들어가면서 이래서 또 이렇게 해서 글로비스 정의선 체제의 완성 지배구조 핵심 종목 글로비스 이러고 지금 올라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거 7년째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됩니다. 7년은 무슨 7년? 글로비스가 지금 현대차 그룹의 핵심, 이게 순환절차 고리를 끊는 그 핵심으로 들어온 이게 케이스가 지금 언제부터 얘기인데 7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글로비스가 지금 이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으로 지금 올라 들어온 게 언제쯤부터인지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현대차 기차가 다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글로비스는 최고가가 2014년 9월 달에 있습니다. 현기차는 저쪽에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사이클이 들어왔던 게 어디서 사이클이 최고가 들어왔었냐라고 하면 금융위기 이후 들어오는 최고 사이클이 보시는 것처럼 2012년이 최고 사이클이에요. 2012년.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그 뒤로부터 2년이나 더 올라 들어갔죠. 그 2년이나 올라 들어간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저 이유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현대차 기아차는 주가가 멈춰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비스는 계속 올라 들어갔거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인 겁니다. 이 추세가. 우리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 랭킹 1위 지배구조 모멘텀 그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게 엉뚱하게 라서 해운주 같은 소리라고 자빠진 겁니다. 해운은 10%밖에 안 돼요. 그 그 거대한 배 거기다가 차 집어넣어가지고 옮겨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 그런데 이런 소리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특징주로 나왔는데 이건 뭔 개소리라고 지금 있냐라고 하면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컨센서스 부합 전망의 강세? 응? 그래서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물류 영향은 뭐 제한적이고 어쩌고 그런데 컨센서스 부합 전망의 강세인데 목표 주가는 3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 이거 팔라는 얘기 아닌 겁니까? 이거 팔라는 얘기 아닌가요? 로보틱스 기반의 지분가치 구조에다가 뭐 등등등등 아주 점진적으로 버티고 좋은 얘기 다 해놓고 목표 주가를 내려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강세 이유가 되죠? (1분기) 매출액 7.8조, 영업이익 5,328조입니다. 자, 전망치 나와 있는 거하고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조) 5,300억. 뭐 이 정도 수준. 뭐 특별할 게 없죠?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올라올 때마다 요거 지배구조 이거 들먹여가면서 이렇게 주가 당기는 종목이거든요. 이건 앞에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당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밀려 내려갔잖아요. 자, 이제 비교를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비교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르고 기아 뒤따라 오르고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배구조 이슈 갖다 붙여가면서 이제 글로벌스 같은 종목들 끌어당겨서 쳐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네가 밀리니까 그냥 따라 밀리고 얘네 올라가니까 그냥 따라 오르는 것 뿐이잖아요. 이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뢰도 사는 동안에 목표 주가 저 멀리 잡아놨다가 지들 사는 동안에는 목표 주가 저 멀리 컴퓨터는 저게 뭐 잡아놨다가 그래놓고는 이제 때려 파는 쪽에서 이제 또 다시 낮춰 들어가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건 강세의 이유가 되질 않아요. 이 케이스. 그리고 이 현대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앞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얘는 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앞에 저 멀리 12년 전서부터 작동되고 있는 이 지배구조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지배구조사 같은 역할을 해서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기업들 쪽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비교 기업들을 이게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대한통운 같은 회사, 이렇게 뭐 세방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또 물류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육상 물류의 강자인 이 대한통운하고 이게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는 게 딱 맞아요. 이게 글로비스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게 현재 글로비스가 그 전에 이제 대한통운이 워낙에 낮았다 이제 올라 들어왔죠. 8.43배고요. 여기에서 평상시는 이 대한통운을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움직여 들어갈 때 이제 플러스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7.57배거든요. 요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쫙 올라 들어가면 이제 글로비스도 위로 쫙 붙여 들어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는 나오는 내용을 볼 필요도 없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쓸모없는 거고 이거 차트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현대차, 기아차 올라 들어가면 그 뒤에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 내려면 그냥 같은 경우 자동빵 종목인 겁니다. 그냥 사실상 그런 이제 중간 사이에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는 현대차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움직여버리고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었죠.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2011년 12년에 고점 치고 꺾여 내려갑니다만 글로비스는 그냥 올라 들어갔죠. 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래서 이런 이슈들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이때는 현기차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게 부각될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현기차 호발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고 이렇게 틀리는 케이스, 실제 올라가는 쪽의 내용에서도 틀리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올라가는 쪽에서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매매 판단 자체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로 보유할 종목을 단타를 쳐버린다든가, 단타 쳐야 될 종목을 장기로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테마주 잠깐 반짝하는 테마주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장기 보유하겠다 그러고 안 되죠. 그런 거
지금 네. 따로 이벤트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류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평상시는 냅두시고 보실 필요도 없어요. 대형주라도 그렇게 모멘텀 받는 종목도 아닌데 그렇게 모멘텀 받는 시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를 좀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거 글로비스는 다입니다. 이거 글로비스의 주 모멘텀은 현대차 지배구조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자동차를 주로 다뤄왔던 분이라 그러면 오르고 안에서도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다루셨던 분이라면 이 글로비스가 어떤 종목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치고 들어가는 라인 같은 경우는 아주 뻔한 거니까요. 그런 건 쫙 찾아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빠지고 그러는 거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전문가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특기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잘 이용하신다 그러면 장세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섹터들이 다 약세로 가는 경우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렇게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력주라고 하는 마지막 한계의 저거는 남아요. 그런 세력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다 깨질 때 세력주로 이익을 내주시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만 잘하게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천재리더님만 열심히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죠. 우리 대한, 슈퍼, 빛날, 광통신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대우건설 이런 엄청난 종목들 이런 거 LNF 같은 종목들 올라오는데 또 집중시켜가지고 이런 거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이거 올라온 거 봐봐 이거. 완료 버튼까지 누르시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데. 자, 같은 자리 눌리는 자리에서 딱 그대로 받고 잡아 돌려가지고 돌려 세워 놔버리고요. 네, ATM 스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GS건설 같은 종목들 어떤 식으로 올라 들어가는지 분석 저희가 다 해드렸죠. 자, 뭐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